그래서 오늘은 그 앞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충드리고,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그 숯뜨물 뜨면 가려움증이 생기죠, 그죠? 그 가려움증에 대해서 제가 그냥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저 혼자만 알고 나름대로 이제 써먹으려고 했는데, 구당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하루 종일 서류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스팀이 오르니까 이제 뜸을 좀 뜨고, 지금 이제 뜨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개를 해도 되겠다, 나도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힌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로. 먼저 앞전에 그 이 심장을 놓고 이제 그 혈액순환에 대해서 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설명을 잘못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앞전에 이걸 들어오는 폐정맥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정정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동맥은 위에서 그 뇌나 팔에서 이렇게 돌던 피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신장을 거치지 않아요. 신장, 그러니까 안 걸러진 정맥이죠. 걸러지는 건 여기서 신장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우심방이죠. 그 자심실이 밑에 있어. 피가 이제 허파, 이렇게 그 허파로 갔다가 그 피가 다시 이 동맥 있죠. 동맥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자심방으로 왔어. 이게 들어오게 되면 위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연적으로 이 처지계, 중력의 법칙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져서 고였다가 펌핑할 때 쫙 나가는 게 이제 이게 정상이죠. 동맥 있죠. 해수되는 동맥. 그 허파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요거는 폐로 나가는, 저기 조율할 때 나가는 그 피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제가 앞전에.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 그 정맥, 동맥이 아니고 정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폐로 나가는 정맥이에요. 좌폐, 우폐로 나가서 조율을 하기 직전에 이제 폐가 여기 나가는 거예요. 폐에서 다시 이제 여기 일로 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심방에서 수축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쫙 전신을 공급이 되는 거예요. 머리하고.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릴 거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짧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더 세밀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전달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그냥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을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 많이 이렇게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참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여기 보시면은 폐는 항상 걸러서 와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피 정맥은 요게 이제 우심방에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순도가 100% 걸러서 올라오는 아주 좋은 그 혈액이 순도 100%가 왔다,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은 어 여기는 신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 80%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순도 100%가 만나면 20%가 가감이 되겠죠. 그죠? 가감이 되면서 그 피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뻑뻑한 산도를 가지는 거예요. 산도를 가지면서 뻑뻑한 압력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안 걸러지잖아요. 그죠? 오염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100% 오던 게 80%, 나이가 들고 혈관이 노화가 오면서 60%, 40% 이렇게 떨어지면은 대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다리 근육이 빠지는 게 보여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여기 때문에 문제가 그 다리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올라오는 혈액의 농도와 이 폐,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 폐에서 조율이 되는 그 농도가 복합적으로 연동이 돼요. 그걸 제가 말주민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 얘가 농도가 문제가 있어서 딱히 그게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얘가 농도에 문제가 있어도 순도가 떨어진다 그럴 때,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저런 거 복합적으로 이 연계가 되어서 어, 이, 그, 이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유독이 이제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죠. 그거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은 그 원인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설명을 하자니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100이란 그 농도와 80, 20%가 오염된 위의 혈액이 만나서 약간 뻑뻑하게 되면서 이게 가면서 산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폐장에서. 그럼 압력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이 100에서 110, 120이 정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압력을 유지가 되죠. 여기다 이 피가 너무 묽어버리면 혈압이 떨어져요. 압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충을 하려면 그 압력을 높이려면은 혈액이 더 세게 양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다리에 뜸을 떠줘야 되는 이유가 항상 나이가 들면은 100이 안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거는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오줌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몸에 생기는 이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피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뜸을 뜨면은 다리 아래쪽을 뜸을 뜨면은 얘라도 100에 가깝게끔 순환이 잘 되게끔 신장을 거쳐서 올라오는 피가 좋게끔 좋은 피가 올라오도록 뜸을 떠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합병증으로 안 갑니다. 첫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제일 좋은 건 자다 죽는 거지. 안 아프고 아야 소리 안 하고. 그 대부분 사람들 아파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 그 아팠던 게 세월이 지나면 까먹는데 그 아플 때 그 당시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혈액이 여기에서 배합이 될 때 100대 80, 80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아래쪽에 뜸을 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머리는 뜸을 떼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 어떤 압력이 있어서 이 피가 잘 흐름이 여기서 문제가 정체가 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떠적해도 이쪽에 문제가 생겨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약을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되고 혈압은 일시적으로 묽어지니까 떨어져요. 그렇지만 안에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 이해를 하시죠? 요거는 폐동맥입니다. 들어가는 거. 요거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보면은 그렇죠. 예. 아까는 걔는 펼쳐놓은 거고 얘를 펼쳐놓은 거예요. 이게 폐동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얘는 100이고 얘는 80이고 이 비율이 무너지게 되면은 비율이 무너지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합병증 뭐 이상한 질병 뭐 CIDP 뭐 이런 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통 우리가 유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뜸을 뜨면서 많은 반응을 관찰하고 연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숙점하시는 분들, 그 어떤 분은 이걸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설명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부학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부분적인 건 알아들어도. 근데 그 얘기가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유전력은 이 뇌, 갑상선에서 뇌에 있습니다. 대뇌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DNA라 그러죠. 이 DNA 세포가 온몸에 다 있지만은 이 DNA 정보는 누가 통제를 하냐면 뇌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거는 제 주장인데 확실한 근거를 제가 그 이론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DNA, 건강한 DNA를 가지려면 이 뇌가 좋아야 됩니다. 뇌가 항상 건강해야 돼요. 그 제가 예전에도 이거 몇 번 방송 겸 막 그 하면서 이거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제 주장이지만은 유전력을 제거를 하는 것은 이 뇌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 정보를 끊임없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됐어. 시발점은 여기에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80이 안 내려오고 스트레스 허블나게 받으면 그냥 뭐 끈끈하게 내려와 가지고 한 40이나 뭐 60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수도 있죠. 그러면 얘도 원인이 되고 얘도 원인이 되는데, 그나마 얘는 걸러주는 신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얘를 보상해 주는 건 이 신장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신장 기능을 이 활력을 높여주면은 훨씬 좋은 피가 들어가면서 얘가 60이 내려와도 20 정도 커버가 되죠. 20 정도 차이가 나도, 농도가 떨어져도 우리 인체는 그걸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공부를 하면은 어떤 명확한 그 공식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힌트까지만 여기 드리고,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뭐 해부학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요 혈액순환에 대해서 제가 숙점을 가지고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은 아마 이거 숙점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연구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주제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아니면은 뭐 버려버리면 되니까. 제 이론이 뭐 개떡 같다 그러면 안 들으시면 되니까. 근데 뭐 제 생각이지만 제가 그동안에 실험하고 그 연구한 거를 들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러면 금방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장을 얘기했죠. 우리가 그저 똥을 뜨게 되면은 아마 그거 아시는 분들 제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걸 내가 여러 사람 상담을 받아봤고 전화도 받아봤고 했기 때문에, 뜸을 뜨고 나면 가려운 증상이 오는 거, 꼭 그 가려운 증상이 아니라 그 가려운 증상이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드러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증상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가려움증을 왜 오냐면은 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가려움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건강한데 멀쩡해 보이는데 콩팥 기능도 정상적으로 해요. 소변도 잘 나고 하는데 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은 가려움증이,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몸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뜸을 뜰 때 어떻게 뜨시냐면은 여기 배꼽이죠, 그죠? 약간 위쪽에 동시에 떠셔도 되는데 동시에 뜨면은 이게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뜨거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막 안 뜨겁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쪽씩만 떠보세요. 여기 떠보고 여기 떠보면은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동시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약을 오래 드셨거나 복용 중이거나 콩팥 기능이 안 좋다는 거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뜨든 뭐 다리에 뜨든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만성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결을 하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심장, 그러니까 정맥을 꾸준히 순환율을 높이려면은 가려움이 못 참을 때까지 올 정도까지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약 드시면은 내성이 생겨서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자가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오는 거는 그냥 참으셔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심하게 오면은 뜸을 뜨면서 가려움증이 올 땐 쉬어요. 뜸을 뜨는 게 아니라 며칠 쉬면 또 가려움증이 가라앉죠. 그러면 또 여기를 또 뜨는 거예요. 여기나 뜨다 보면은 이게 점점 콩팥이 회복이 되면은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은 가려움증이 줄어요. 이걸 제가 백날 입 아프게 설명해봐야 소용없는데 요거는 제가 실험을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여기서 순환이 걸러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으면은 이 정맥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정맥. 그러면은 고혈압약을 드시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선생님 혹시 혈압이 있으세요? 없다 그래요. 근데 혈압약 드세요 이러면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먹는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약을 먹는다는 고혈압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채더니 대화하다 보면은 뜸을 뜨고 나면 가렵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덜통 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을 드시면은 이 기능만 회복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서서히 그게 만성화됐던 게 없어지는데 약을 드시게 되면 이게 더뎌요. 얘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약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가려움을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걸 없애는 거예요. 뭐 이 부신을 자극을 해서 호르몬 분비를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려움을 제거를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여기 뜸을 딱 떠봐요. 여기 대한숙등기는 크기 때문에 이 콩팥 다 들어갑니다. 이게. 양쪽을 뜨지 마시고 한쪽만 떠보시면은 가려움증이 여기와 같은지 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여기와 한쪽만 이렇게 가려움 증상이 뜨고 난 뒤에 하루 자고 나거나 이틀 뒤에 이렇게 가렵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회복이 금방 돼요. 몇 분 안 떠도 꾸준히만 떠주면은. 근데 여기를 떠도 온몸이 가렵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만성화 됐어요. 약을 오래 드셨던가.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인맥을 떠면서 이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심장도 떠줘야 되고. 심지어는 심하신 분들은 약을 오래 드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래 드신 분들은 심장이 떠져 심장이 가렵다 그럽니다. 거기는 이미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 오염이거든요. 염증이 생기는 거, 염증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임신 중독증이나 뭐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혈병이라 그러죠. 그 백혈병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이 제어하는 비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혈구나 적혈구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가 상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 혈액이
이 순환이라든가 이 재생 과정에 걸러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비장이 건강하고 이래도 그걸 해결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거나 혈관이란 게 이 심장에서 펌핑을 한다 그래서 이게 혈관이란 게 다 이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야 뭐 온몸이 그냥 막 탄력이 있으니까 해결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러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 방법이 없어요. 근력도 떨어지고 이 세상에 영원한 젊음은 없습니다. 밤나무가 참 오래 저거 가거든요. 밤나무가 그 나중에 밤나무도 오래 고목이 되면은 진짜 밤을 많이 안 열어도 왕밤이 달려요. 왕밤 마지막 기력을 다 끌어 올려 가지고 가장 우수한 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콩팥을 떠서 하나씩 떠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떠보고 여기를 또 떠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연달아 떠셔도 되고 그냥 오늘 하루 여기 떠보고 반응 한 다음날 보고 오늘 여기 떠고 또 반응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뜸 뜬다 그러면 줄 올리면 돼요. 이렇게 5개 6개 막 이만하게 올려요. 뜨끈하니 좋죠. 근데 그거는 원인 해결을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뜸기를 이렇게 올려보라는 거지. 이 부위마다 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얘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 위치를 잡으려면 나름대로 이 해부학도 보시고 내가 이 손으로 배꼽도 눌러보고 배꼽하고 이 사타구니하고 혈관이 어디쯤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좀 땀 뜨는데 도움이 돼요. 아셨죠? 가려움증은 이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콩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혈액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돌아갈 때, 땀을 오래 뜨신 분들은 이렇게 콩팥 기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뭐 1년이나 아니면 몇 달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이러면은 가려움증이 오는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만 콩팥이 부근에만 가려움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순환이 문제 있구나, 이렇게 콩팥에 걸려지는 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 요산하고 관계 있을 거예요. 요산하고 대상포진이나 수두 한번 거기에 어릴 때 이 감염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하셨죠? 제가 그 서비스로 이제 가려움증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움증은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장 기능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발도 떼야 될 거예요. 발에 신장만 좋으면 뭐예요? 발에서 턴이 돼가 오는 게 문제가 있으면 신장이 멀쩡해도 기능을 못 하는데 뭐 피가 걸러져야 뭐 그 피가 올라가서 저기 해결을 하던가 하죠. 어떤 분은 제가 신장만 설명하니까 신장만 자꾸 뜨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신장을 통과하는 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전에 설명드린 거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거 나가는 겁니다. 폐. 이게 우측 폐로 가고 좌측 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폐에서 조혈이 되면 이렇게 빨간 피가 들어가죠. 적혈구가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해수가 돼서 여기 자신방에 모였다가 퍽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죠. 여기는 이제 단속이 되고. 자, 보통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앞전에 설명한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아까 저는 이렇게 약간 뜸을 뜨면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결벽증 비슷한 게 생겼어요. 어떤 한 가지를 해결을 못하면은 계속 거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브레이크 걸린 일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뜸을 떠요.
그래서 그놈을 서류 맞춰온다고 지금 검토하고 이러니까 막 세월이 하루 종일 가보네. 벌써 12월 달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십시오.